교실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낯선 행동 솔루션 50. 안녕하세요, 이선입니다. 오늘 2021년 3월 14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낭독해 드릴 부분은 9장 학생이 부모에게 직접 편지를 쓰게 하라 입니다. 70쪽에 나오네요. 9. 학생이 부모에게 직접 편지를 쓰게 하라. 생각 열기. 심리학을 좀 더 계속해서 이용해 보자. 수년간 교사들은 학부모에게 귀하의 자녀가 수업 중 행동이 바르지 않습니다 라는 어려운 편지를 쓰느라 고군분투해 왔다. 보통 그 편지에는 그 아이가 수업 중 한 일이나 하지 않은 일 또는 그 아이가 다른 학생에게 행한 일이 정확히 기술된다. 이런 형식의 편지는 때로 전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분실되거나 종종 학부모가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길을 잃어버리곤 한다. 친애하는 학부모님께 아이가 오늘 교실에서 엄청난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써야만 하는 것이 무척 당황스럽고 참담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알고 계셔야 한다는 생각에 보냅니다. 부모님께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시고 엄히 혼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우리가 지금 여기서 행동을 바르게 만들고 문제를 덜 일으키도록 지도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곧 배가 될지도 모릅니다. 친애하는 선생님께 선생님의 편지를 받고 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 일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름 아닌 선생님 자신부터 행동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과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위의 상호작용이 너무 익숙한 방식처럼 들리는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에게 해결책이 있다. 교실 솔루션. 학생들에게 행동이 바르지 않을 경우 더 이상 교사가 그들의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지 않겠다고 알리자. 이 발표의 환호성과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때 학생들에게 말하라. 대신에 여러분이 편지를 쓰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충분히 자랐고 충분히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편지를 쓰는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편지를 쓰는 것이 좋을 거라고 믿어요. 빈정대는 어조로 이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히려 학생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행동하라. 바로 이것이다. 자, 다음에 한 학생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 그리고 교사가 이 일을 학부모에게 알리고 싶다면 그 학생에게 편지를 쓰게 하라. 가령 수영이가 나영이에게 나쁜 말을 했고 수영이에게 이미 이런 행동이 습관이 되었다면 간단히 수영이에게 말해라. 내 부모님이 이 사실에 관해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것 너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부모님께 편지를 쓰렴. 그 학생에게 자신이 했던 나쁜 말을 편지에 그대로 써도 좋다고 말한다. 수영이는 마지못해 쓰기 시작한다. 엄마 그리고 아빠께 오늘 수업 시간에 내가 나영이에게 뭐라고 불렀어요. 수영이가. 교사 서명, 학부모 서명. 뭐뭐뭐 부분이 어떤 말로 채워질지 각자 상상력이 풍부해지지 않는가? 물론 교사도 서명한다. 학부모 서명을 받아 다음 날 가져오라고 말하면서 수영이 편에 편지를 집으로 보낸다. 이제 교사는 학부모가 결코 우리 아이는 이런 문제 행동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말하기 위해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놀랄 것이다. 바로 아이가 자기의 손글씨로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 편지는 아이가 쓴 것이지 교사가 쓴 것이 아니다. 학부모에게 이것은 훨씬 덜 위협적이고 보통 더 믿을 만한 일이다. 그러나
만약 수영이가 다음날 학교에 와서 부모님께 그 편지를 보여드리는 것을 잊었다라고 주장한다면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 수영이를 바로 옆에 두고 전화를 걸어 말한다. 수영이 어머니, 저는 담임 누구누구입니다. 수영이가 어제 어머니께 드릴 편지가 있었는데 깜빡 잊었다는군요. 다시 집으로 가져가도록 수영이를 힘들게 하는 대신 제가 수영이에게 그 편지 내용이 무엇인지 말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수영아. 그리고 수영이에게 전화기를 건네준다. 이 기법은 매력적으로 작동한다. 보통 학생들이 오직 한 번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행동은 기적적으로 향상된다. 꼭 짚어보기. 이렇게 아이가 명확히 자신의 말과 손글씨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할 때 교사는 과잉 반응으로 비난받거나 아이가 하지 않은 일로 나무란다고 비난받거나 아무것도 아닌 일을 크게 만든다는 민원에서 벗어나게 된다. 학생들에게 자기 부모에게 직접 편지를 쓰게 하라. 아이의 편지. 만일 한 아이가 엄마 혹은 아빠에게 편지를 쓴다면 자신이 나쁜 행동을 했다고 자신의 말로써 인정한다면 아이의 부모는 그것을 믿을 것이다. 그리고 비록 그들은 화가 날지라도 아이의 행동은 훨씬 더 향상될 것이니. 네, 이렇게 해서 9장에 학생이 부모에게 직접 편지를 쓰게 하라 파트를 읽었는데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잘하는 아이든 못하는 아이든 뭔가 변화가 조금이라도 일어나거나 향상되는 부분이 보이면 그 때를 놓치지 말고 본인도 칭찬을 해주고 부모님한테도 꼭 알려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늘상 말썽을 부리거나 문제가 되는 학생은 부모님한테 알리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일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이제 다른 아이들과의 문제가 있어서 학교 폭력의 어떤 소지가 된다든지 그런 일을 했을 때에 학교 폭력으로 번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부모님께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일들도 소소하게 부모님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큰일이 일어났을 때에 놀라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를 한다든지 단속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텐데요. 아이가 잘못한 것을 학부모님한테 알려드릴 때에 팁을 여기에서 얘기해주고 있죠. 선생님이 구구절절히 다 써서 그 아이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뭐 편지를 써서 이거 갖다 드려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 스스로 자기의 글씨로 자기의 잘못한 점을 인정하게 하고 그것을 글로 쓰게 해서 부모님한테 아이가 말씀드리는 형식으로 편지를 쓰게 하고 그것을 보여드리게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그렇게 하면 정말 좋아지는 부분도 있는데 정말 문제가 있는 아이는 가서 혼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보낼 가능성이 또 많죠. 부모님한테 보여드리지 않고 일부러 깜빡 잊었어요. 그렇게 하고 안 보내드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는 여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놨는데 그 편지를 보내면서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진을 찍어두고 그 아이가 부모님한테 갖다 드렸다라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드리지 않고 그거를 뭐 잃어버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그 학교에서 집으로 가져가기 전에 그 자기 손으로 쓴 글씨를 다 마쳤을 때 선생님이 요거를 사진을 찍어 놓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서는 보내면 그거는 이제 부모님한테 안 보여드리지 않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걸 잃어버렸다, 뭐 안 보여드렸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너가 쓴 거, 이거 직접 쓴 거를 직접 이렇게 부모님한테 전달해 드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아이가 그것을 피해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 지도가 필요한 학생을 만나지 않는 게 가장 좋은데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예 학생들을 선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배정된 학생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좋은 쪽으로 잘 지도가 되려면은 선생님이 힘들지도 않으면서 아이한테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면서 학부모님들한테도 어떤 그 마음을 다치지 않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모두가 다 이렇게 행복하게 아이를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번 그런 사안이 발생됐을 때 이런 식으로 한번 지도를 해보시는 것도 한번 권유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10장 학생들에게 역할을 부여하라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할 부여하는 거 1인 1역 요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역할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팁이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참,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매번 공지해 드릴 수 없을 수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다음부터 올라가는 영상들은 전달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욱 좋고요. 감사합니다.